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주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자가 될 사주, 가난하게 살 사주, 그 다음에 과부가 될 사주, 호래비가 될 사주, 그 다음에 혼자 남편 복이 지지리도 없는 사주, 또 처복이 지지리도 없는 사주, 이런 사주들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자면 이걸 알기 위해서 우선 사주라는 것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자, 사주라는 것은 이런 것이 사주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신 연, 월, 일, 시, 이 연, 월, 일, 시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간지로 나타냈어요. 그래,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갑진년이죠, 그죠? 다 갑진년이라고 하죠. 자, 이런 간지로 나타냈다고요. 이런 간지가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갑진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올해 태어난 애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월에 두자, 일에 두자, 시에 두자, 이렇게 해서 이 줄이 네 줄이다 해서 이것을 기둥주자를 써서 사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글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라고 해서 팔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주팔자. 그래서 이걸 보고 사주팔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셨던 연, 월, 일, 시, 이것을 사주팔자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주팔자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이 사주팔자가 항상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여러분들 것만의 고유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만의 고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이 사주팔자가 똑같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올 수 있는, 연에 올 수 있는 간지는 우리 60갑자라 그러죠. 사주는 60개의 간지가 계속 회전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올 수 있는 간지는 60개입니다. 60개. 그 다음에 여기에 올 수 있는 간지도 60개예요. 월에도 올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일에도 올 수 있는 게 60개예요. 그리고 시에 올 수 있는 거는 우리는 시가 12시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는 24시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몇 분, 몇 초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사주학에서는 그냥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는 똑같은 5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12개밖에 안 돼요. 이것들을 다 곱하면 662, 3600개. 여기에다가 60을 또 곱하면 0, 0, 0, 8, 18. 그 다음에 여기에 12개를 곱하면 약 25만 6천 개 정도 돼요. 약 25만 6천 개, 25만 9천 개,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약 25만 개 정도가 사주가 나올 수 있는 25만 개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이죠. 나누면 25만으로 나누면 약 200 정도가 나올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사주가 똑같은 사람이 200명 정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200명이 동일한 사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부자가 될 사주가 있다라고 하면 200명이 동시에 다 부자가 돼야 되겠죠. 그죠? 가난하게 살 사주가 있다라고 하면 200명이 동시에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겠죠. 과부가 될 사주다. 200명이 다 과부가 돼야 돼요. 또 호래비가 될 사주다. 똑같이 200명이 호래비가 돼야 되겠죠. 그러나 나와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팔자라는 것은 나의 정해진 운명이 아니고 여기에 후천운이라는 것이 더해져서 내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A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 부모가 굉장히 부자예요. 부자. 그러면 A는 어린 시절 부유하게 살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철을 잘못 만났어. 그러면 또 이때부터 힘들게 살겠죠. 그죠?
또 A라는 사람이 부모가 가난해요. 아주 가난해요. 그러면 어린 시절 가난하게 살겠죠. 그죠? 또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할 거고요. 거기에 맞는 생활을 방식대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철을 만나요.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후천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큰 첫 번째 후천운은 부모복이에요. 이재용 씨가 사주가 좋아서 이재용 씨가 아니라니까. 이건희 씨가 있었기 때문에 이재용 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살았던 거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내셨던 거예요. 또 결혼하고 나서도 어떤 사람이든지, 자, 최태원 씨가 노소영 관장하고 둘이 이혼을 한다고 지금 소송 중이죠. 그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소송 중인 거예요. 딴 사람 만났으면 아닐지도 모르고 진작에 이혼했을 수도 있고요. 또 노소영 씨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만났으면 더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고, 이 사람 만났기 때문에 이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후천운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풍수도 말씀드리고 관상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만나면 좋은 사람,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이런 사람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죠. 왜 이러느냐면 이게 다 후천운이에요. 사람은 이 타고난 기운보다 후천운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음이라는 이 사주는 어떤 역할도 여러분들한테 하지 않아요. 단지 저 밖에 있었던 자연의 기운이에요. 오늘은 굉장히 더워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태어난 애들은 성질이 급할 수밖에 없죠. 왜? 뜨거우니까. 그런데 겨울에 또 태어난 애들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차가우니까 성격이 냉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천성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이 천성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주팔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타고나신 천성이에요. 이 천성을 잘 개발하는 사람도 있고 개발을 전혀 못하는 사람도 있죠. 자, 개발하는 사람은 멋지게 살 거고 개발 못하는 사람은 엉망으로 살겠죠. 이게 뭐냐면 후천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는 후천운이 훨씬 중요하지. 절대 뭐 부자가 될 사주, 가난하게 될 사주, 과부가 될 사주, 호래비가 될 사주, 뭐 처복이 있는 사주, 남편복이 있는 사주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철학원들 가서 사주 보러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죠? 대한민국의 어떠한 철학원도 여러분들한테 남편과 그 다음에 아내를 둘이 결합해서 이 선천운과 이 후천운을 결합해가지고 사주를 상담해 주는 것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 보고 철학원 가실 필요가 없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결합하는 방법을 우리 사주학에서는 배워요. 이거를 궁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어떤 거든지 궁합이 안 맞거나 궁합이 없는 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칠판과 분필은 궁합이에요. 또 지우개와 칠판도 궁합이죠. 그죠? 모든 것이 궁합이에요. 궁합이 잘 맞으면 잘 되는 거고 궁합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궁합이라고 했어요. 동양학은 모든 것이 이 궁합의 학문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철학원 가면 이것만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천성을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 그죠? 이 천성을 잘 개발하고 변화시키고 발전할 수 있는 그 오행이 중심 오행인데 이 중심 오행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 철학원에서 거의 없다니까요.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철학원 가셔갖고 사주 상담을 100날 해봤자 여러분들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들이 더 많죠. 자, 동일한 사주가 200명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이 200명씩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라는 것은 어떤 의미도 없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죠? 이제는 이런 미신에 쏙지 마세요. 좀 제발 쏙지 마시고 철학원 가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기운을 잘 발휘할 수 있을까? 그 기운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사주학에서는 그걸 중심오행이라고 해요. 이것을 찾아서 여기에 맞게 풍수도 맞추고 관상도 맞추고 또 사람도 잘 만나고 이렇게 해나가면 여러분의 삶은 점점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삶은 운은 이렇게 돼요. 운은 절대로
내가 한두 개 한다고 해서 갑자기 확 바뀌지 않아요. 이 운이라는 것은 좋은 운과 나쁜 운이 같이 오는데 딱 임계점이 있어요. 요 임계점, 요건 좋은 운, 이건 나쁜 운, 이렇게 있을 때 이 임계점을 넘어서면 좋은 운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임계점 아래에 있으면 나쁜 운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위로 가려고만 노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절대로 이런 어리석은 이야기에 속지 마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